100년 전 조선 총독부가 조선 어린이들에게 가르친 한국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일부 여러분들 보시고 두 번째 시간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확인시켜 드리는 그런 쪽 내용입니다. 자, 이만조선은 중국인 나라, 한국인 땅은 한반도 남부, 사마는 한강 이남, 가야는 왜 조공을 바쳤다? 라는 것이 두 번째 강의의 핵심입니다. 1920년 우리나라 어린이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이들이죠. 그 어린이들에게 이 역사 교육을 시작했는데, 자, 두 번째 내용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원문과 번역문이 밑에 나옵니다. 기자의 후예인 준 때 연나라 이만이라는 사람이 조선반도의 북부에 들어와서 중국인을 기초로 하나의 나라를 세웠는데 마침내 준을 몰아내고 그 나라를 빼앗았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은 역사에 보면 준왕이라 하면 고조선의 왕을 했는데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건데 조선 총독부에서는 이 준도 기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이라고 일부에서 이렇게 조선 총독부에서 명시한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 중국 사람 이만인데 또 연나라 사람 이만이 와서 또 중국인을 기초로 또 나라를 세우는데 이것이 뭐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지금 배우는 이만조선이라는 겁니다. 이만의 손자인 누구 때 이르러 그 나라는 한나라 무지에서 멸망했다라고 가르치고요. 자,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기자의 후손. 자, 당군도 아니고 우리 민족도 아니고 기자, 중국인 기자의 후손 준을 쫓아내고 또 중국인을 기초로 나라를 세운 사람은 바로 이만이라고 가르치는데 지금 대한민국 역사교과서에 우리나라 학자들이 항상 하는 말이 고조선 이야기할 때 당군은 신하고 가짜고 이만조선이 우리나라의 역사의 시작이라고 지금도 가르치고 있는데 정작 그 역사의 틀을 잡았던 조선사 편수에는 뭡니까 보면 바로 이만은 중국인을 기초로 세운 중국인 이만이 세운 나라라고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한나라는 당시 중국에 있던 대국이었는데 무제는 우구가 자기의 명령을 위반했으며 또한 그 사신을 공격하여 살해했다고 하여 군대를 보내 이만조선을 쳐서 멸망시키고 그 땅에 사군을 설치했다. 중요한 건 나옵니다. 기자 때부터 조선은 중국의 속국이나 마찬가지 상태였는데 잊었지만 이때 이르러 완전히 중국의 영토가 되었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그때 일본은 누구냐면 가이카 개화천황이었다. 그리고 사군은 후에 이군이 되었고 중국의 영토였던 것은 약 420년 동안 바로 한반도 북부 조선반도 북부는 중국 땅이었고 중국 영토였고 중국인 이만 조선 중국인 이만이 다스린 땅이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를 해가지고 우리 어린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일본과 조선반도 옛날부터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었고 하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자, 천조 대신 일본의 지금 국조신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의 동생 스사노 어떤 노미코토 일명 소잔오존이라는데 소잔오존이라고도 부릅니다. 소잔오존은 그 아들과 함께 신라국에 가서 거주한 적이 있다. 원래 역사의 기록은 어떻습니까? 신라국에서 건너갔는데 거꾸로 해가지고 천조 대신 동생 소산오전이 신라국에 가서 거주한 적이 있다. 그러면 뭐냐? 일본에서 와서 신라에 가서 살았다. 이 말이죠. 역으로 거꾸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옛날 자기들 기록으로 말한다면 일본서기 내용은 틀어가지고 고사기 내용 살짝 틀어서 거꾸로 거짓말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가라국이 일본에게 뭐입니까? 숭신천하기에 조공을 했다라고 해놨습니다. 이때 가야는 건국이 안 되었습니다. 건국이 안 됐는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벌써 가라는 건국이 되어서 조공을 했다. 누구한테? 숭신한테.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천일창 아시죠? 신라왕자 천일창은 일본에 이주하여 일본인이 되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서 파견한 사람이 아니라 일본이 좋아서 일본으로 건너와서 일본인 여자를 아내로 삼아서 아주 열심히 살았던 영원히 일본인이 되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신라왕자 천일창이라고 이렇게 틀을 잡아서 조선 사람들에게 교육을 했습니다. 어린이들이 이 내용을 들었으면 어때요? 나도 언젠가는 자랑스러운 일본인이 될 거야 라고 아마 생각을 하면서 이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자, 천조 대신 동생 소잔오전이 일본 열도에서 신라로 건너와 살았다.
뭐 이거는 문화적으로 본다면 일본 열도가 신라보다 우위라는 뜻이겠죠. 가야가 외에게 조공을 바쳤다. 또 어떻습니까? 또 바뀌었죠. 외가 바로 가야보다 대단히 문명이 앞선 나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신라 왕자 천일창이 일본으로 이주해 살았다. 이것도 어떻습니까? 신라 왕자가 천일창이 일본이 너무 좋아서 일본으로 건너와서 일본인 아내와 영원히 살았다라고 주객이 전도된 그런 기록으로서 그때 100년 전에 조선 아동들에게 일본은 꿈의 나라, 파라다이스라고 이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조선반도, 그러면서 한반도 남쪽을 봐야 되겠죠. 조선반도 남쪽에서는 한족이 살았다. 원래 사만이 어떻습니까? 사만이 여기 북부에는 안 살았고 한반도 남부에 사만족이 살았는데 그 종족은 만 지난 변환이었다. 만은 오늘날의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5도를 포괄하여 있으며 그 만 땅에서 백제국이 일어났고, 그리고 만에는 50개국, 진안과 변해는 12개국, 총 74개국이 어떻습니까? 한반도 남부, 한강 이남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고작 바다를 사이에 두고 일본과 마주하였으므로 이은 때부터 서로 일본과 교류를 했는데 도대체 교류했다는 뜻이 뭔지 여러분들 한번 쭉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가라국 등 여러 나라가 있었지만도 통일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이겁니다. 자, 사만은 뭐다? 사만은 한반도 한강 이남 지역에 있었고 그 나라는 74개국이었다. 그리고 이 사만에 어떻습니까? 그 결국 한국인들 조상은 한반도 북부에는 살지 않았고, 왜? 거기는 중국인 땅이었기 때문에 살지 않았고, 한국인들 조상이 살았던 사만 사람들은 한반도 한강 이남에 살았다. 그리고 만은 어떻습니까? 만은 여러분들 박스 처리된 부분 충청도, 경기도, 전라도가 만이었고 저기서 백제가 건국되었다 하고 못을 박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삼국사기라든지 열심히 읽어보면 백제는 어디에서 건국됐죠? 요서 쪽에서 건국되었다가 한반도에 내려오면서,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또 요서와 중국의 해안가를 22담로를 두고 통치를 합니다. 한반도에도 있었고, 한반도에는 어떻습니까? 중심 세력이 있었고, 그리고 22 어떤 담로, 북국 세력들은 요서와 중국의 해안가 지역을 차지했죠. 동숭안 기록을 보더라도 그런 내용은 나옵니다. 하지만 조선 총독부에서는 말 그대로 지금 한국의 백제사를 연구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똑같이 백제는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에 있었던 나라고, 어디에? 저기서 만이 망하면서 만을 백제가 통일하면서 때요 잡아먹으면서 저기에서 백제가 탄생했다 했기 때문에 지금 전라도 남부에 가보시면 전부 다 어떻습니까? 자기들 땅이 만이라고 간판을 붙여놨죠. 그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 조선 총독부 100년 전에 저 틀입니다. 그러면 조선 총독부에게 이런 논리를 제공한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제 강의 들어보신 분 아시죠? 바로 조선 중후기 한백겸이라는 학자가 동국 지리지를 쓰면서 한강 이남으로 사만을 모두 내려버립니다. 최근에 동국 지리지에 대한 번역이 이루어졌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 연구 결과가 윤한택 교수님에 의해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책은 여러분들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선 총독부가 조선사를, 여기서 조선사라는 것은 당군조선, 신시 이걸 다 이야기합니다. 이 역사를 반도사관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배경, 토대가 되는 서적을 이야기하려면 바로 동국지리지고요. 이 동국지리지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완전히 대중화를 시킨 것은 뭐냐면 아방강력고라는 책입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을 정리해 볼까요? 원래 중국의 기록이라든지 우리 기록을 보면 사만이 대부분 한반도 남부에 있다는 기록은 거의 안 나옵니다. 거의 지난만 요동 요소를 다 끼고 있고 한반도를 다 끼는 것처럼 옛날의 사서 중국 기록이라든지 대부분 저기에 사만이 저렇게, 여러분 왼쪽에 보는 저렇게 지역이 등장하는데, 저 지역에 74개국이 있다고 원래 기록을 그대로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 역사학계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한강 이남에 전라도, 경기도 밑에 어떻습니까? 충청도, 전라도 해가지고 저기에 만 진안이 있고 저기에 74개국이 있다는 쪽으로 해가지고 74개국을 저 밑에서 찾는다고 열심히 점을 찍어가지고 비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74개국은 어디에 점을 찍어야 됩니까? 왼쪽에 말하는 진안, 번안, 만, 진안에 12개, 번안에 12개, 만에 50개국 이렇게 점을 찍어야 되겠죠. 하지만 어떻게 찍었다? 왼쪽 오른쪽 그림을 가지고 만에 50개, 진안에 12개, 연안에 12개를 찍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한국사가 개판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두 번째 시간 확인하시고요. 자, 후원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베림역 선문TV 열심히 이렇게 시청해주시고 많이 공유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번 내용도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분들에게 우리 역사의 진실을 많이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